자, 토요일까지 열심히 노시고, 자, 이제 노는 건 끝났다. 자, 요거 빨리 그치 설명하고 바로 할게. 자, 자소서 자기 안 쓴 사람들, 그치, 안 사람들이야. 쓴 친구들은 안 봐도 돼. 그치, 그러니까 뭐 경무나 준무는 그치, 자, 썼으니까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찾으면 돼. 자소서 주제. 자, 나중에 화학생부터 화학 주실 거야. 보고 쭉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경남가 자소서 예시를 적어놨어. 예시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치? 예시 1 예시 1 4페이지 예시 1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 자연낙하 운동에 관한 탐구 쭉 있지? 근데 얘는 있잖아. 그러니까 쓸 때 내가 700자를 채워야 돼. 경남가고는 700자를 채워야 되니까 이걸 채울 때 내가 만약에 쓸 게 많이 없어. 그러면 실험의 중간중간 이런 거를 각자 같이 집어넣는 거고, 만약에 뭐 수식 같은 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상관없어. 자, 수준은 일반 물리학 수준이고 반드시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자소 쓸 거면 무조건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쯤 미분하고 있어. 적분도 조금 이따 배울 것 같아. 그러면 써도 돼. 근데 나는 지금 미적분을 전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되는 주제지. 자, 뒤에 예시 2. 예시 2는 있잖아. 진짜 쉬운 거야. 진짜. 너가 우리 예전에 진짜 쉬운 거야. 로렌츠임, 앙페르 법칙. 내가 그 전자기 유도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잖아. 유도 전류가 왜 흐르니? 유도 전류가 왜 흐르지? 내가 그거 어떻게 설명하랬지? 자기장 속에서 그치? 도선이 움직이면 도선에 있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자가 뭐 받아? 자기력을 받아. 그 자기력 이름이 로렌츠 힘이야. 있어 보이잖아. 로렌츠 힘이라는 단어 넣으면 사람 또 있어 보이거든. 그치? 그래서 로렌츠 힘을 받아가지고 그치? 하니까 좀 안 채워져.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하나 더 넣었어. 밑에서 네 번째 줄. 얘들아 5페이지야. 밑에서 네 번째 줄. 요런 거 더 넣었어. 근데 더 넣었는데도 몇 줄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추가시킨 게 뭐냐면, 그치? 전자기 유도 교류전에서의 저항성분. 요게 조금 어렵거든. 요것도 미적분이 들어가. 근데 얘가 수학을 잘해. 그래서 넣은 거야. 근데 얘가 수학을 못해. 그럼 절대 이런 거 안 넣지. 자, 물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있잖아. 참고로 자소서 지가 안 썼어. 그렇지? 자, 그만 얘기할게. 자, 요새는 AI가 다 써줘. 그렇지? 자, 반 이상 써줘. 뭐 편집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6페이지. 자, 원심력에 의한 무중력 상태 사고 실험. 얘들아, 사고 실험이 뭐게? 그냥 상상했다는 얘기야. 상상. 실험은 안 하고 상상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그치? 실험 잘하는 애 뽑는 시험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자 밑에 보면 이제 무중력에서도 그치? 봐봐. 극지방에서는 만류력이 이렇게 되고 적도지방에서 만류력이 이렇게 되니까 적도지방에서 자전 속도가 얼마가 되면 무중력이 된가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얼마지? 봐봐. 그 숫자가 밑에서 뭐야? 네 번째 줄 뭐야? 7906. 뭐야? 그러니까 7906 m/s면 그치? 우리가 사는 여기도 무중력이 돼.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무중력이 돼. 근데 이 친구 재밌는 게 이 친구 질문했어. 내가 이거 얘기했지? 그 자전할 때 원심력 방향적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적었다고. 탈락. 바로 탈락. 자전을 이렇게 하는데 왜 원심력 방향 이렇게 적었잖아. 그럼 바로 탈락. 이렇게 적어야지. 진짜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야. 자소서는 문제가 없었어. 하이탑 정도 수준으로 썼고 이 정도 써도 별 문제 없어. 그치? 자, 엄청 쉽다. 그 뭐 하면 돼?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랑 원심력 원심력 공식이랑 뭐 하면 돼? 중력이랑 갖다 두면 되잖아. 그러면 속도 V 구하고 하잖아. 그래. 그 유도하는 과정 조금 공부하면 되는데. 자, 예시사 바로 7페이지. 자, 얘는 뭘 쓰냐면 미분 반지를 썼거든. 근데 뭘 쓰냐면 이 내용이 그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도 돼. 자, 탈출 속도를 구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방법과
자, 뭐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어. 그러니까 탈출 속도를 우리가 구할 때 보통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거든.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누가 다 또 해놨어, 그치? 유튜브에 미분 방정식으로 탈출 속도 구하는 거 또 그치 누가 올려놨어. 그거 잘 보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다. 이렇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더라 하면서 맨 밑에 그치 뭐 집을 갖다 쓰느냐면 단진동 갖다 넣은 거야. 단진동. 그렇지? LA-KX는 0. 그거 제일 쉬운 거 있거든. 요거 미분 방정식으로 해봤다. 이렇겠습니다. 됐니? 자, 바로 뒷장 빨리빨리 설명하고 진행할게. 자, 8페이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자소서 주제 생각해야 돼. 자, 차원하고 가로 열고 도플 효과를 통한 일반 상대성 이론 접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있어. 도플러 효과. 근데 이 도플러 효과는 다가오면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까이 오면은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한테 다가오잖아. 진동수는 높아져. 윙 됐다가 그치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져. 진폭도 달라지지만 진동수도 달라진다는 게 이게 도플러 효과. 안 어렵거든. 그렇지? 그래서 도플러 효과식을 직접 유도했다. 근데 자 요거를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한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하면 조금 복잡해. 왜냐면 시간 팽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팽창이라는 걸 유도해 보았다. 얘들아 유튜브에 다 누가 또 해놨다. 그거 다 보고 정리하고 그치 몇 번 칠판에다가 한 10번 써보면 끝이야. 다 해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연결차를 정리하고, 그치? 자, 특수상대성 이론 있으면 분명히 일반 상대성 이론도 질문할 거니까 아예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도 같이 넣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 같이 넣으면서 도플 효과를, 그치? 앞에 언급하고 일반 상대성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넣은 거지.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자, 얘들아, 뒤에 차원과고 우주 관련. 자, 이 친구는 그냥 책 내용 요약한 거야. 책을 읽고 느낀점을 정리했어. 근데 자소서 구성은 좋지 않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무 문제 없어. 이 친구 합격했어. 얘들아, 자소서 내용이 책 정리했다고 해서 너 왜 책만 정리했니?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썼을 때 약간 좀 구리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얘 빅뱅 우주론과 빅크런치 이론이거든. 얘들아, 이게 우주 쪽은 있잖아. 우주 쪽은 밝혀진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질문할 것도 별로 없어. 알겠지? 이거는 자 내가 자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우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알겠죠? 질문할 게 없으니까. 대신에 책을 읽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자 뒤에 자 최근 거 자 여기 봐봐. 예시 7번은 이거는 그 국학 정리를 다른 말로 껍질 이론이라거든. 했었지 우리. 기억은 안 나지만 맞지? 안 했나? 야, 또 했잖아. 여기 지구를 뚫으면 얘가 뭐해? 얘가 물 떨어뜨리면 얘 어떻게 돼? 뭐라고? 떨어뜨리면 지구 붉은 뚫고가 많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반진동 하잖아. 이게 그 껍질 이론 그 하이탑 책에 있어. 그대로 있어. 여기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런 네모에 다 있어.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거야. 요거를 그냥 자소 넣었어. 근데 자소 그냥 넣기는 좀 그러니까 코라는 영화를 같이 넣은 거지. 코 영화에 보면 지구 내부의 하산 부츠물이 아래로 위로 올라가더라. 그걸 보면서 잘못 생각했지만 국학 정리를 배우면서 그 다 그냥 구라치고 그 밑에다가 국학 정리 자소서 해서 넣은 거지. 요새는 이거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이게 요런 데도 되거든. 요런 데. 요런 데 이렇게 뚫으면 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하늘로 가는 것도 있지만 땅으로 가는 것도 있어. 그렇지? 이거 좀 비슷한 개념이 뭐야? 하이퍼루프? 맞아? 그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진공을 가정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은 아닌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이퍼루프에서 더 나아가면은 요게 되거든. 요게 더 나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를 하이퍼루프랑 적용해서 요걸 적은 다음에
그치 뭐 부각 정리로 가면 돼. 알겠지? 그럼 자소서 하나 뚝딱 완성하지. 와, 야, 한 3시간만 주면 다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예시 8번은 뒷장에 봐봐. 나쁜 예시 뭐요? 나쁜 예시. 내가 적어를 했거든. 이렇게 적어왔더라고. 뭐 쓸게? 주제가 뭐야? 노이즈 캔슬링이지? 네. 맞지? 노이즈 캔슬링이 뭐야? 파동의 간섭이다. 상세 간섭이야, 상세 간섭. 이게 파동의 상세 간섭이었는데 주제는 좋았어. 근데 주제는 괜찮았는데 탐구보다는 서론에 가까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봤다, 뭘 해봤다 이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서론 책 같은 거 이제 그 단원의 그 앞에 서론 있잖아. 그거 그냥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을 때 내가 근데 이걸 더 추가를 못한 게 걔가 이 분리를 너무 못하는 애가 분리를 쓴다는 게 그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걸 하려면 있잖아. 봐 뭐라고 밑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신프 신은 두 신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사인 함수의 합성 이런 정도는 알아야 파동 파트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노이즈 캔슬링 주제를 쓰지. 노이즈 캔슬링 야 신기하다. 그걸 자소서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 노이즈 캔슬링을 쓰려면 파동의 합성, 파동의 간섭 파트 정도는 정리해야 되고 이 친구한테 뭐 질문했냐면 정산파 이런 거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맨 끝에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이 친구가 전혀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 친구 말. 면접관이 파동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렇게 한마디 들었대. 자, 그렇지. 그 얘기는 뭐다? 파동을 자주 쓰면 파동의 성질, 간섭, 그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합성. 그 다음에 파동 방정식이 유도는 못해도 뭐가 파동 방정식이고, 그치? 거기서 나온 해가 왜 사인함과 코사인이 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파동을 해야 완벽하다고 하는 거야. 얘들아 뒷장에 자 12페이지 얘는 뭐라고? 관성력을 이용한 포물선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몇 미터 퍼 세컨드로 던지면 지구 자전에서 몇 미리 이동하더라 이거. 이거 이 주제에 써도 돼 얘들아. 대신에 전개 방식만 달라도 상관없어. 전개 방식만 다르게 하면 돼. 근데 이 친구는 포물선 운동을 했는데 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공 있잖아. 10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사실은 100인데 야 이거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면 떨어지면 딴 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 근데 물론 아닌데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정리해도 돼.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자 이런 주제도 괜찮아. 여기 있는 주제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나요? 아니야 똑같은 거 써도 돼. 얘들아 너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 주제를 쓰잖아. 그러면 그 경남가고에 한 50명은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똑같은 거 상관이 없어. 그치? 전개 방식만 다르면 돼. 그치? 자, 그치? 수학적 접근 방식도 조금 다르게 하면 돼. 뒤에 예시 10번. 자, 가속 원운동. 그러니까 가속 원운동이야. 그러면은 등속 원운동이 아닌 가속 원운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속 원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존재하거든. 맞지? 네. 접선 방향의 가속도, 구심 가속도와 접선 방향을 나눠서 벡터를 가속도를 분해해서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돌림힘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해주면 되니까 가속 원운동 주제로 하면 돼. 가속 원운동의 대표적인 게 얘는 뭐 하는 거야? 롤러코스터 한 거야.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잘 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 맞지? 그러면 이 돌대 속력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그걸 주제라고 해. 근데 가속 원운동 봐봐. 그러면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지. 근데 롤러코스터 말고 다른 걸로 접근하면 되잖아. 그렇지? 다른 걸로 접근하면 돼. 뭐 중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렇지? 뭐 할까? 없나? 한번 생각해봐봐. 자, 뒷장 넘어갈게. 뒷장. 뒷장.
경량가고. 자, 케플러 법칙 증명. 보여? 내가 여기 얘들아 5번째 줄, 6번째 줄 보여? 1, 2, 3, 4, 5, 6, 7번째 줄. 벡터의 3중 곱의 벡터 항정식을 이용합니다. 보여? 그래서 얘들아 이것만 보면 이 친구 수학 수 잘할 것 같잖아. 수학을 잘 못하는 애가 이길 수 있지. 그래서 그 물어봤어. 벡터 3중 곱을 왜 쓰니? 대답 못했잖아요. 왜? 인터넷에서 긁고 왔으니까. 아니 난 긁은 줄 몰랐어. 나중에 처음에 자기가 쓴 줄 알았어. 나중에 자기가 밝히더라고. 어디서 긁고 왔는데 자기가 밝히더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아니 난 자기가 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울산 가고 뭐 게시판에서 긁었대. 아씨. 그래 긁고 와가지고 시도 모르는 거 내가 물어봤어. 이거 해봐봐. 이렇게 버벅거리고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 써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 붙었어. 알겠지? 붙었어. 자, 붙었다. 근데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 붙었어. 그 대답 못했대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뭐 다른 건 잘했겠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 거의 수학이야 수학. 케플러 법칙이라는 이름만 있지 다 수학이야. 그치? 자 뒤에 그치? 예제 13, 12 운동량, 충격량을 그지? 뭐냐면 실험적으로 증명했어.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거든. 실험. 예를 들어서 자 충격량과 충격 시간. 자 계란을 같이 같은 높이에 이 친구 여기 저기 화장실 가서 계란 떨어뜨려 가지고 그 실험을 했거든. 계란이 깨지잖아. 얘들아 계란 냄새 장난 아니다 아니지. 그래가지고 와 진짜 며칠간 화장실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왜냐면 이거 원서 쓸 때가 8월달이잖아. 그러면 실험을 7월달, 8월달에 했겠지, 맞지? 여름이잖아. 계란 썩는 냄새가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뭐지 청소를 했는데 청소 2번 더 했어. 빡빡 씹었다 진짜. 자 아무튼 계란을 떨어뜨려서 했어. 근데 이 친구한테 그 충격량, 운동량 증명하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증명을 얘들아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하는 것 같다 증명할 수 있지. 진짜 쉽잖아. F는 M에 있었어. 맞지?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지. 그렇지? 얘 이쪽으로 보내면 뭐야? F 곱하기 델타 T잖아. 네. 그러면 M 델타 V잖아. 이게 운동량의 변화라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이 증명 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할 거야. 이거. 근데 생각해봐. 자소서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실험은 괜찮아. 실험은 자 이걸 했어. 면접까지 증명해봐야 이렇게 증명했거든. 여자가 뭐랬는 줄 알아? 야 그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 다른 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했던 건 그치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안 했지. 질량 민주를 이용해서 뭘 증명한다고? 운동량,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를 갖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거였어.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쓰고 질량 중심식을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서 즉 미분을 해가지고 증명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원했던 거야.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얘가 이걸 딱 했더니 자기는 뭐 쉽다고 그치 이거 했는데 자 얘들아 그러니까 안 됐어 아무튼. 얘는 3차에서 떨어졌어. 2차까지는 붙었어. 자 근데 3차에서 안 됐지. 그래서 실험만 이래 잔뜩 쓰면 의미가 없다 얘들아. 그 실험에 나온 그 내용을 있잖아. 내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야 의미가 있어. 자 뒤에 자 13번 그러니까 예제 13 뭐지 지원 동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세 그램 있잖아. 지원 동기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 지원 동기에서도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 자 지구와 달의 공전에서 이유가 궁금해졌다. 쭉 있어. 저는 물리학자 뭐 당하고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지원 동기에 만류인력, 구심력, 원운동 단어들 있잖아. 요 단어들을 질문해. 그러니까 만류인력이 구심력의 자기가 원운동인 걸 알게 되었다. 그게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만류인력이 뭐니? 구심력이 뭐야? 원운동의 정의가 뭐지?
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지가 뭔가 대답을 하면 거기서 더 질문하는 거야. 요새 스타일이야. 요새 특히 경남가고는 지원 동기를 아주 잘 봐, 많이 봐. 경남가고는. 그래서 여기 지원 동기에 가끔씩 이런 거 있거든. 오답 노트라는 단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질문해. 오답 노트. 뭐지? 네가 최근에 한 게 뭐니? 그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서 네가 말하는 효율적은 어떤 걸 얘기하니? 자,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지? 그 노트를 정리하고 그러면 네가 세운 계획이 뭐니? 그치? 노트 정리해서 생각나는 문제 3개만 얘기해봐.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알고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질문이 나올 걸 미리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쓰고 미리 대답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오히려 더 낫지. 질문을 뭐 하게 미리 아니까. 그치? 오답 노트라든가 오답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쓰면 무조건 네가 알고 있는 최근에 오답 노트에 있는 문제 3개만 얘기해. 그치? 혹시나 모르니까 5개 준비해. 수학은 있잖아. 그런 거 하거든. 그때 있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참 좋아. 내가 만든 기하 문제. 내가 기하 문제가 이게 문제 어려웠는데 여기다 선 하나 더 꺼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 그게 아직도 생각난다. 그거 완전 고득점이야. 알겠지? 그게 과거든 자사고든 언어고든 영재고든 뭐지? 자기가 뭔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마치 오디션에서 자작곡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고득점을 받아. 대신 완벽해야 돼. 아니 허접하게 준비해가지고 그치 가서 뭐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치? 그러면 안 된다. 자다가 벌떡이 나도 바로 대답할 거야. 그 칠판에 내가 10번씩 써보라고 항상.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남가 맨 뒤에 이제 경남가고 지원 동기 여기도 질문들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저는 예전부터 왜 가벼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는가, 왜 물체들이 땅에 떨어지는가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지? 중요 중에 가지고 그러면 역학 이런 거 물어보고 물어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자유낙하 운동하고 중력만 질문해라는 뜻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질문해. 그치? 그럼 깃털 망치를 떨어뜨리면 자유낙하 시험하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안 봐?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고. 자, 중력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쓰면 중력 위주로 물어.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는 내용은 있잖아. 내가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양자역학 이런 거 써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촉근 이론 이런 거 쓰지 마. 그 애들 촉근 이론 이런 거 쓰는 애들 가끔씩 내가 아직 정립되지도 않은 그치 과학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렇지? 얘들아 질문 받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쓰면 돼. 알겠지? 자, 자기 자소서 물리 쓰는 친구들은 이거 참고로 하시고, 화학은 나중에 화학을 설명해 줄 거야. 자, 책은 다 들고 왔니? 안 들고 왔지? 자, 책 지금 문제 같이 하고. 자. 경모랑 준모는 자소 다 썼으니까 대신에 동기 이런 것만 알겠지? 잘 쓰고 쓰면 돼. 근데 요새 자사고도 얘들아 알지? 자사고도 수학과 질문하는 거 알지? 상민 알지? 몰라? 들었지? 그 질문 내용이 과거보다 한 단계 낮거든? 근데 쉬워. 그치? 자,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지? 책 우리 간만에 어디 할 차례? 그래 내가 봉사를 좀. 얘들아, 우리 어디를 하다가 말았어? 야, 책에 어디까지 줄이 꺼져 있어? 130, 7, 8, 9. 139는 아닌가? 140에 2번에 2번에 2번까지 돼 있어? 그러면 140 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네. 그럼 오늘 140, 141 두 개. 140, 141이요. 140에 이거 안 했었나?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이거. 139초까지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나 뭐야? 141도 했어? 책 잠깐만요. 기억 안 나요. 자, 140, 141. 기억이 다. 이거 기억 안 나? 뭐 다 아는데 뭐 굳이 뭐 기억할 필요 있나 보다. 자, 대선하고 전지우 둘이 안 맞나? 맞네. 대선 오늘 시험 끝났다고 아는 거고 맞지? 전주는 왜 안 왔어? 수학도 안 하고 아 그래? 일단하고. 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제 상담하러 에세이 못지 않은 왔다니. 어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진짜? 아 그래? 아닌가? 오늘부터 안 온대. 아 그래? 아닌가? 그냥 에세이 봤다는 얘기야. 그럼 나한테는 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참고하고 알아보라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알았어. 상관없어. 문제도 없는데. 작중 아니 뭐였어? 아니야. 테스트 안 물어봐. 내가 작중 물어봐. 안 다닌다고? 내말 물어봐. 뭘 궁금하니까 물어봐. 확실히 그래. 너가 됐어. 안 물어봐. 아니 그거라니까. 자. 에세이를 간단한 뜻이라니까. 아 그런 거야? 자. 수학을 안 하고 하는 거지. 수학 간단한데? 아니 그러니까 수학 그때 수학. 자기가 자기가 했어. 자, 봐봐. 140페이지 했나? 141. 기억 안 나요. 140 볼까? 140. 자, 단진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여기 단진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 자, 단진자한테 작용하는 힘 보여? 단진자한테 작용하는 힘 보이지? 자, 여기 보면 옆에 그림 있지? 140페이지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뭐가 있어? 중력이 있어. 위쪽으로 뭐가 있어? 장력이 있어. 장력.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자, 그러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그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얘들아 여기 이렇게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그치 보존이 되거든. 근데 장력은 보존력이 아니야 얘들아. 네. 장력은 보존력이 아니야. 근데 왜 역학적 에너지가 성립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성립하려면 고립계에서 보존력만 작용할 때. 근데 장력은 보존력이 아니거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 왜 그렇지? 휴식이라고 이래요. 장력이 한 일이 뭐야? 0이기 때문에. 그치? 물체의 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은 항상 머리로 수직을 이루지. 그치? 자, 그러면 한 일은 0이지. 그래서 장력은 존재하지만 장력이 한 일이 0이므로 결국은 한 일이 관여하는 건 중력밖에 없어. 즉 보존력만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일이 0인 거야. 그게 우리 책에 자, 두 번째 줄 140페이지 두 번째 이때 장력은 물체의 운동을 항상 수직하게 작용하므로 장력이 물체한테 0이고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물체는 보존력인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 에너지가 변함으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지. 자, 그러면서 밑에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지. 그러면서 속력은 루트 2G, H 다 알지? 뭐 다 아는 거잖아. 맞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서 왜 속력이 제일 빨라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기하면 되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운동이 제일 크고. 여기서 속력이 제일 느리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 제일 크니까 운동이 제일 작지. 뭐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자, 그러면서 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된다가 결론이야. 장력이 한 일은 0이고. 자, 그러면서 옆에 진자의 등시성 혹시 돼 있니?
진자의 등시성. 자 뭐가? 자 주기 t는 작은 주기 t는 뭐지? 2파이 루트 뭐? G분의 G분의 L이지, 그치? 맞지? 자, 이 진자의 주기는 뭐에만 관계 있다? 길이와 중력. 길이와 중력 가속도면, 즉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 길이만 관계 있잖아. 길이 왜 다른 건 상관이 있댔어, 없댔어? 없어. 진폭과 상관이 없지. 달려있는 질량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건데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그 위에 살짝 나와 있거든. 자, F는 마이너스 mg의 사인 세타. 이거 뭐 많이 했고. 그치? 사인 세타 각도가 세타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 mg의 뭐지? mg의 사인 세타를 자 사인 세타 이렇게 좀 힘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네.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거는 알지? M 사인 세타가 작아서 MG 그냥 세타로 근사한 거. 여기 세타가 맞아. 이렇게. 대신 라디안. 자 여기가 mg. 자 mg가 있어. 자 mg의 요 방향 성분과 요 방향 성분 두 개는 다르. 그럼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가 세타지. 그럼 여기가 mg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되겠어? 여기가 mg 무슨 세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단진동한다고 보는 거지.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 그래서 세타가 작을 때만 이게 성립해. 세타가 크면은 사실은 이렇게가 되죠. 안 되거든.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세타가 작을 때만 써. 근데 그럼 자. 세타가 커지면 주기가 더 길어져요. 아니 주기가 있는 공식이 있지. 그러니까 저 공식보다 주기가 길어져요. 길어지겠지. 당연히 길어지겠지. 이렇게 간다고 하자는데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를 뭐로 두는 거지? 사인 세타를. 자, 이제 각도가 작으면 이 사인 세타를 자 원래는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x로 간다고 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인은 뭐분의 뭐야? 얘분의 얘잖아. 여기가 x. 여기가 l. 그치? 그러면 얘는 뭐다? L분의 X로. 그러면 마이너스 얘, 그치? L분의 mg가 되지, 그치? 요게 X. 요걸 뭐라 두는 거지? K로 두는 거지. 그래서 단진동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자, 여기서. F는 MA 두고,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잖아. 이 K가 뭐라고? L분의 mg야. 그러니까 이걸 K로 먼저 두고, 그치? 이거 넘기면 MA 플러스 KX는 0이거든? 맞지? 이거를 그치?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값이 나온다. 그치? 미분 방정식 푸는 게 이제 있어, 이거. 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쓰는 애들은 요거 미분 방정식 푸는 것만 하면 돼. 시한적분에서 하면 돼. 이거 얘들아 다 할 수 있어. 유튜브에 다 많이 나와 있고 그거 여러 사람이 이 방법으로 해갖고 저 방법 해놨어. 그런데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무조건 몰라도 공부해가고 다 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면 자 주기 t 그치 주기 t가 뭐가 나오냐 2파이의 루트 m 그치 mk k분의 m이다. 근데 k 자리에 뭐 집어넣는데 이제 k 자리에 l분의 m 집어넣죠. 그러면 2파이의 루트 그치 k에 l분의 mg분의 m이거든. 없애. 그럼 넘기 2파이 루트 g분의 m 되겠니? 자 이게 이러면서 얘들아 다 옆에 다 체크돼 있지? 그치? 갈릴레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게 진자의 등시성. 주제를 진자의 등시성을 쓰면 돼. 그냥 진자의 등시성. 주제 쓰고 이거 가지고 뭘 했지? 옆에 보면 중력 가속도 측정할 때도 쓴다. 옆에 보인댔어.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뭘 했지? 기억나? 안 나? 중력 가속도 측정 옆에 뭐 안 적어져 있어. 아니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 이전에 지하 자원 탐색 안 했어? 네.
지하에 광물이 있잖아. 뭔가 질량이 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치해서. 그렇지. 그러면 중력가스 G가 달라지거든. 중력가스도 G가 있잖아. 만약에 커졌어. 그러면 밑에 뭐가 들어있다? 더 무거운 물체가 들어있는 거고. 지금 중력가스 G가 작아졌어. 그러면 가벼운 게 들어있어. 가벼운 게 뭐? 석유, 가스. 그래서 가스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중력가스 G 측정이야. 지하 잘못하면서. 아니 그게 감지가 되는 게 신기해. 되니까 하는 거야. 대신에 엄청 정밀한 저거지 큰 거. 그 유소 그 뭐지 그 탐사선에 다 엄청난 정밀하게 중력값 측정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옆에 낙덩이 조금만 있어도. 그래 그거는 우리가 찾아봐야지. 일단은 후보지를 찾는 거야. 후보지를 먼저 찾는 거야. 자 후보지를 찾아서 그거를 측정한 다음에 할 때 그걸 쓴다고 해서 그래 중력가치 측정. 그러니까 얘들아 그 중력가치 측정이 있잖아. 제일 쉬운 게 뭐랬어? 자유낙하 운동이랬잖아. 맞지? 네. 그 다음에 이거거든.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중력가스도치 측정하는 두 개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그런 거를 자소서 쓰기 조금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아. 그거 그 정도 쓰면 돼. 쉬워.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진자에 보면 자 비틀린 진자, 물린 진자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물린 진자나 비틀린 진자는 왜 안 하냐면 그래서 그 앞에 안에 뭐가 있어? I 있지. 관성 모멘트가 있어. 관성 모멘트를 할 줄 알아요. 관성 모멘트가 뭐예요? 회전 질량. 그러니까 회전할 때도 질량이 고려되는 거야. 회전 질량이. 모멘트가 관성 모멘트 관성 질량. 돌림일 같은 거예요. 돌림이면. 그러니까 회전에서 이 질량을 고려해.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있잖아. 똑같은 질량의 힘을 돌려. 그래서 한 대 맞는다 치자. 그러면 요만큼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 돌리다 맞는 거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걸 그치 맞는 거랑 누가 더 아플까? 얘가 더 아프겠지. 얘가 회전 질량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질량의 힘은 같지만 그치 중심 쪽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치 더 큰 질량을 느껴. 그치? 이걸 회전 질량. 즉 관성 모멘트라고. 관성이 질량이야. 돌림힘이랑 다른. 돌림힘과 연관지. 돌림힘이 회전 운동을 하는 원인이 돌림힘이잖아. 그럼 회전 운동을 할 때 질량이 관성 질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 병진 운동을 할 때의 값들이 있어. F는 MA라 쓰자. 병진 운동. 회전 운동 할 때는 그치 이 F를 돌림힘으로 바꿔야 돼. 요 질량을 관성 모멘트로 바꿔. 요 가속도가 각 가속도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일반 물리학 책에 나오는 거야. 일반 물리학 책에 보면 병진 운동에서의 우리가 식들이 회전 운동에서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질량도 관성 질량이라는 게 따로 나와. 가속도는 이제 각 가속도. 이제 속도 있잖아. 다 우리가 운동량 P는 mv지. 맞지? 그러면 요 운동량과 관련 있는 거 지금 각 운동량을 A라 써. 자, 얘를 이제 I라 쓰고 얘를 각속도 오메가라 써. 그래서 이거를 각 운동량이라고.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량. 그렇지? 얘는 그냥 운동량. 그러니까 얘가 힘이고 돌림이고. 그러니까 I는 어떻게 정의돼요? 뭐라고? I I MR 제곱. MR 제곱이에요. 기본. 가속도랑 그거랑 갖고 그런 거. 회전 축에서 그렇지 중심축까지. 요건 나중에 자소서 쓰는 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 회전 변수를 쓰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 2에 있는 역학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 질문이 뭐 나올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의 그치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뭐냐면 그 운동의 법칙들도 회전 운동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말고 회전 에너지로 저러는 거.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어. 회전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네.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보통 회전 운동 에너지는 뭐 K라고 또 2분의 1 I 오메가죠. 이렇게. 딱 뭔가 대칭성이. 대칭성이 있지. 그래 대칭성을 써도 되고 회전 운동과 그치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서 해도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 I가 다 반성 모멘트라는 거야. 대학교 책에 나온다. 굳이 뭐 안 해도 돼 얘들아. 뒷장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나와. 14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그치?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우리진자는 왜 안 해요? 그 대학교 책을 공부하는 거랑 그 학교 수능을 잘 보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 결이. 그래서 그 뭐 이런 거 막 안다고 해서 물리시 그러면 걔는 물리시험 치면 항상 100점이 최대 아니야 알겠지? 그게 진짜 결이 달라. 그렇지? 일반 물리학을 안다 그래서 걔가 물리시험에 1등급을 받느냐? 그럼 별개야. 별개야. 그렇지? 그럼 뭐가 더 좋게? 물리시험 1등급이 좋지. 일반 물리학 몰라도 하이파 책 여러 번 보면 얘들아 물리 성적이 예전에 애들이 창원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 일반 물리학 뭐 3번 4번 봤다 이렇게 하거든. 경남 가고 가봐. 그런 애들 많아. 시험 치면 자기보다 더 못쳐. 그치? 10몇 점, 20몇 점 봤는데 일반 물리학 5번 봤다. 다 구라야. 대충 본 거야. 대충 보면 5번, 10번 다 보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자 실제 학교 시험 문제 너 기출 문제 봤듯이 알다시피 다 이 수준으로 나와.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만 잠시 하는 거지. 그냥. 자 여기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자 문제들이 있거든. 혹시 뒤에 숙제가 있었니? 뒤에 다 숙제였나? 146페이지 봐. 아니었어? 그러면 자 다음 시간까지 있잖아. 어디를 해오냐면 다 해오라면 다 해올래? 너무 많지 않아? 너무 많아. 그러면 147페이지 뭐야? 그러면 얘들아 봐라. 어디 봐도 143에 한 문제 있고 뒤에 145, 146, 147 있지. 그치? 그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근데 얘들아 참고로 146, 147 여기 있잖아. 페이지 146, 147 이거 질문하라 그러면 보통 애들이 3번부터 9번까지 거의 다 질문해. 거의 다 질문해. 이 파트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뭐가 있냐면 1번에 1번, 2번 빼고 다 질문했어. 아니 다 질문해 진짜로. 그러면 걔가 못해서 아니야. 김우성 이런 애들도 다 질문했어. 걔 전교 3등에 경남가고 전교 이번에 뭐 3등인가 5등했던데. 야 그런 애들도 저기 1번 빼고 다 질문해. 왜냐면 처음에 어려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먼저 이쪽 파트가 좀 어려워. 이게 숫자로 쓰기도 좀 어렵고. 그렇지. 근데 한 번 이게 깨우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어려워.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봐. 147페이지 9번까지. 그렇지? 근데 내가 더 풀 수 있다. 그럼 147페이지 9번까지 말고 149페이지 4번까지라도 한 번 더 해봐도 돼. 오. 자 해봐도 되고 질문은 안 돼. 147페이지 9번, 10페이지 9번까지. 이제 프로 오는 거예요. 네. 숙제 이제 숙제해야지 이제. 네. 숙제해야지. 아, 자 일요일 날 많이 풀어. 3시부터 많이 풀어오면 많이 하는 거지. 도망가네. 아니 아, 그 12번까지 풀어버려. 그래. 왜? 이거요. 책 필요 없지. 아니 나 그거 그 문제 나왔는데 푸는 방법은 기억이 나는데 쉬우게 그렇지. 다음은 지금은 딱히 그거 주고 있잖아. 그거 뭐더라? 방금 물리 있잖아. 그거 주고 써야 되지. 탈주한다는 표현이 지금 얘가 원래 아니야 얘가 원래 어느 학원을 안 가고 다른 학원에 가거나 학원을 찔프 쓰는 표현이 탈주한거든. 왜냐면 얘가 탈주인자를 좋아해. 나 내가 딱 찾은 거. 안드로이드 패턴 있잖아. 아 진짜 이게 탈주하네. 점 9개 지켜. 맞지? 내 얘기했다니까. 이거 점 이어가지고 패턴 만드는 거. 내가 원래 사실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경로가 가장 길게 만들 수 있을까? 패턴 길이를 어떻게 해야 제일 길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모르겠다는데 왜 다들 모르 너한테도 여기 얘기했다. 길이가 1, 내가 찾은 게 최대가 17.8이거든. 듣는다고만 했지. 이거 이상 찾으면 내가 우리 안 나갈래? 지금 날. 한 3만 원 주는 나 훨씬 치킨 진짜로.
아니, 나는 탈출 인자가 아니라 네, 아니 우리 회사 내가 말했잖아. 그거 말고 내가 원래 다니는 거 수학학원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대수 쪽은 추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데뷔 필요한자. 쌤이 기하나 헤로도스 실중일수를 했거든. 토끼쌤 아니면 학교 그것도 좀 뭐라고? 영어가 솔직히 여기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하고 수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야? 아 근데 자소서 아. 저 영어 주시라. 그래가지고 기하 아니면 헤로도스를 쓰라니까 처음에 아프면 맞아. 생각하다가 문제 확장을 주시지 3D 확장을 않을 거. 못 시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쌤은 항상 수업 있을 때 아니면 그거 이거 내가 생각 옛날에 자소서 주제를 아킬레스 잠깐 하고 멍시하면서 수업 했어. 아니 근데 그 너무 많이 사실 무거워 누구한테 진짜 추천을 받아야 그거 하면 모르겠어. 일단 하면 차별성을 두려면 그러면 극한을 공부해. 특별한 공부를 보이래. 근데 난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춤이라고 해야 돼. 특별 어떻게 원래 작성해? 내적 아니 수학적으로 특별한 걸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봐. 내가 이거 찾아 근데 이거로 선택지가 좋아야 돼. 수학적 기를 원하는 분야 물어보거든. 지금 무슨 이성을 똑같은 거 얘기하겠네. 그거 말고 그냥 수능으로 했다 내가 해서 3년 동안 같이 방학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물씬 조금 뭔가 나와가지고 특이하지. 쌤이 플라스틱 동아리 맡았는데 나는 그쌤못 이겼어. 정확히 17.79 얼마를 그 과학 도우미 하면 17.8 생기부 잘 소개돼가지고 2년 동안 했거든. 그 과학 도우미가 난지 몰라. 내가 들은 게 18.25점인가? 그거 이상은 절대 못 나와. 그거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쌤이 뭐 행사 준비하려고 행사 준비 17.8은 내가 찾아봐. 해가지고 자료 내는데 내가 제출한 자료 잊어버리시고 상품 준비도 잊어가지고 아무래도 치킨 먹었는데 그게 뭐냐 학생들 다 왔는데 지금 다 시험 가가지고 끝나고 행사 안 했어. 학교에 그래서 머리 아픈데 됐어. 사이렌으로 원래 운동 계속 했거든. 월요일 운동하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오늘도 3일 동안 지금 계속 생기부에도 그 사람 뭐였어? 그 사람 박자 지금 근데 다른 사람은 우리 반응이나 파리스 무슨 말이지? 내가 어제 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 물리 뭐가 먼저 이거를 읽었어. 아, 좋겠어요. 나 연습 그거야. 그냥 수학쌤인데 아까 수학 선생님 비둘기집 원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좋겠다. 그 화면이 안 돌아가. 그거 근데 비둘기집 원리 설명은 못 해주시고 강아지 공부하는 케이스 어제도 여기 못 아주 잘 쳤어. 마련하고 있네. 이걸로 한 3시간 했어. 죽으면 힘들거든. 넌 잘할 수밖에 없겠다. 뭐야 깁스 잘 그리는 날 때는 야, 나 아무튼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죽으면 엔탈피가 집에 제일 네. 가겠지. 이게 제일 효율적인 게 아니야. 이걸로 하면 16점. 근데 죽으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고 너가 10. 맞잖아. 산에서 뿌리면 증가할 거. 아니 왜 옷을 이거 추론. 맨 첫 번째 시작을 뭐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뭐라고? 샵이? 이 가운데 놈이 개크릭이거든. 트랙이야. 진짜 방학 전까지 그래갖고 시즌 하면서 그 3개 무조건 최저점을 하나 찾아 나가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2개가 있거든. 케이스 5번, 케이스 2 있는데 케이스 2를 내가 따로 어디다 해놨고 케이스 1만 따로 조사해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식 적어가지고 그래프 그리니까 무슨 소리야? 17.6이 최대. 뭐라 그러냐? 그리고 처음에 찾았던 게 지금까지 됐어요. 앞으로 봐. 집 봤어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가방이 너무 없어. 애들이 감정 욕하거든. 아 맞아. 우리는 금요일에 기아랑 관련된 다른 한전쌤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거든. 그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된 거라면서 우리가 이게 규칙이 엄청 특이하잖아. 그 쌤도 혼났어. 여기서는 여기로 못 가잖아. 애초에 학교에서 가운데가 남아있으면 스포츠 가운데가 이미 지나갔으면 안 가운데 돼. 그런 느낌이니까. 너가 이제 좀 안에 금요일 그래서 뭘 떴어? 자 물리
쓰겠다 하는 데들이 있으면 자 거기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주제 예시는 예시일 뿐인 거지 나는 다른 주제를 쓰겠다 하면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요령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바른 예시와 나쁜 예시 이런 걸 갖다 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야. 자 거기 첫 번째 예시 1번 한번 봐봐. 예시 1번을 보게 되면은 경남과거에 바른 예시 해가지고 동기를 600자 이내로 쓰게 돼 있는데 얘는 그 밑에 나와 있다. 물리 내용을 과거로 쓰는데 물리 내용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물리 쓴 애들이 화학 내용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경우. 왜 그런 걸 하느냐면은 면접을 가잖아. 2차 면접을 가면 3명이 있어. 거기에 면접 보는데 딱 들어가면 3명이 앉아 있는데 2명은 옆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고 1명은 따로 앉아서 컴퓨터 쪽에 이렇게 뭘 하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이 2명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는 건데 물리 쪽 쓰면은 당연히 메인 물리 선생님 들어왔겠지. 화학 쪽 쓰면은 화학 선생님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문제야. 그러면은 물리 쪽으로 만약에 화학 쪽으로 썼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는데 대체로 물리 선생님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화학 쪽으로 쓰면 화학 선생님이 질문할 거잖아. 그럼 옆에 있는 물리 선생님이 심심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5분 동안 둥글둥글둥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리 쪽 내용을 가미를 해놓으면 이 선생님도 질문할 거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려운 질문을 하네. 만약에 여기처럼 등가속도 운동, 등속 원운동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 등속 운동이 뭔지, 등속 원운동이 뭔지 물어보면서 원운동에서의 뭐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그때 공식 3개 있잖아. 알고 있지? 그런 것들 물어보고 어떻게 유도하는지 물어보고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거 물어봐. 그런 거는 약간 공부하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런 걸 던지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게끔. 그래서 과학적으로 쓰고 물리 내용을 가미를 하면 이 물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서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한정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물리 쪽으로 쓰는 애들도 화학 내용을 가미를 하면 물리 선생님 옆에 화학 선생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 화학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 선생님이 심심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것도 대답을 하네 라면서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야. 대신에 조건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 그래서 그게 이제 물리 내용을 의도적으로 가미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나왔다? 세부 특기 사항에도 물리 내용이 있거든. 상당수가 이제 거기 생활기록부 확인해 보랬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얘가 화학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썼고, 화학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 계산도 하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가미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서 결과가 이제 좀 좋게 나온 대표적인 예. 그래서 그냥 한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 예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도 있냐? 아예 나는 물리 쪽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예 물리 내용을 싹 빼고 화학으로만 도배를 하는 경우야. 화학 내용으로만 도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화학 질문만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기부터 자기가 화학 내용을 쓸 거니까, 특히 얘는 그 탄화수소 쪽을 쓴 애거든. 그러니까는 동기부터 그냥 그런 탄화수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유기화학이라고 해가지고 탄소화합물 나오거든. 그런 걸 갖다가 동기부터 집어넣은 거야. 동기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아예 질문으로 나오게. 거기에 아예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자소서를 쓸 때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게끔 써야 돼. 너무 어렵게 쓰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면 자소서에서 질문 안 하고 세특으로만 질문하고 막 너무 있어 보이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래서 뒤에 유기학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세 번째에는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과학 내용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걸 쓴 애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수소 연료 전지만 나와. 동기에도 수소 연료 전지, 탐구에도 수소 연료 전지. 너가 그 경남 지원하는 애들은 저기 봉사활동 책 쓰는 거 알지? 경남 지원하는 애들은 봉사활동하고 책까지 다 써야 되고 네. 창원 지원하는 애들은 봉사활동까지만 쓰면 되거든. 얘는 책까지도 수소 연료 전지. 그냥 아예 그냥 수소 연료 전지로 도배를 해놓은 거야. 그래도 돼요. 된다. 그거 나와 있잖아. 거기 동기부터 과학탐구 봉사활동까지 전부 다 수소 연료 전지. 봉사활동까지도 수소 연료 전지가 나와. 봉사활동 수술료든지요.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방법이긴 하거든. 근데 자기도 불안불안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거기서 즉석에서 하나 썼냐면은 아무리 봐도 그 화학 선생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물리 선생 같아. 그러니까는 직관에는 멀리 썼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공기장애나 마찰이 없을 때라고 중학교 책에 나오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이렇게. 보존력만 작용할 때 보존 이런 거 있지. 보존력만 적용. 네. 일부러 그거 쓴 거야. 일부러 그걸 갖다가 탁 써가지고 옆에 있는 물리 선생님이 갑자기 눈빛이 딱 변하더래. 그래가지고 야 보존력이 뭐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이 나오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걸 대답을 했거든. 학교. 맞추셨는데요. 그래서 이 자소서를 쓸 때도 처음에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쓰도 돼. 그리고는 이제 그걸 피드백 받는 수정하는 건 단계에서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썼던 내가 자 그런데 문제는 예시 4번에는 바르지 못한 예시라는 게 나오는데 자 뭐냐면은 이미 이 밑에 별 해가지고 나와 있지. 동기 내용이 매우 허접하게 써져 있었어. 그거를 내가 수정을 해줬다. 그럴싸하게. 그런데 이거를 뭔 짓을 했냐면 지 마음대로 다시 수정해가지고 접수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게 나오지? 코끼리 치약 실험이 나와. 이 코끼리 치약 실험은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인데 네. 코끼리 치약 실험은 언제 이렇게 명칭을 부르냐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1, 2학년들이 있지. 초등학교 저학년들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하면 과산화수소가 뭔지도 몰라. 분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코끼리 치약 실험 해가지고 이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과정에서 세제하고 색소를 넣어놓으면 거품이 색깔 있는 거품이 확 하고 올라오거든. 근데 그게 꼭 치약 짜는 것처럼 나온다 이래가지고 색깔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코끼리가 닦아도 될 정도의 치약 모양으로 생겨내 이래가지고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불러. 이걸 과거 자소서 동기에다가 넣어놨어. 빙식 듯이. 이거 혹시 면접관이 질문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나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면접관 질문할 거니까 너 설명 똑바로. 면접관 질문했어. 야 코끼리 시험 면접관이 뭐야? 얘는 그 황모 씨라고 부르는 통영애거든.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어. 통영에서 왔어. 그때 황모 씨라는 애가 2명이 있었다. 그것도 둘 다 통영에서 왔어. 둘 다 탈락했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환장을 모르신데 통영 애들이 문제가 만약에 너가 있잖아. 내가 니 이거 좀 어느 언제 와가지고 좀 피드백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은 집들이 근처면은 올 수 있잖아. 네. 그지? 거제 내라면은 그나마 있잖아. 집이 조금 멀어도 올 수는 있거든. 얘 통영이니까 못 와.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이외에는 피드백을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적었는지 안 했는지를 원서 접수하기 전에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직을 해왔어.
왜 이렇게 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참. 대답을 안 해. 아니 왔으니까 물어보지. 대답을 안 해. 그냥 막 뭔가 변명만 하는 거야. 자기는 원래 그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걸 넣어버렸다. 뭐 저런 개구라야. 환장을 모르시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뒷장 한번 봐봐. 그 뒷장 보면은 수정 전하고 수정 후 해가지고 앙금 생성 반응과 결정장 이론, 앙금 생성 반응과 EDTA 적정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 나는 이걸 왜 두 개를 나눴냐면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당연히 다르니까 두 개를 넣어놨거든. 위의 내용은 자기가 과거 지원하겠다 하면서 그때 이미 써왔어. 써왔어. 써온 걸 위에다가 해놓고 수정된 건 밑에 있다. 위에 거 한번 읽어봐. 밑에 건 안 읽어봤는데 위에 걸 읽어보는 거야. 수정 전 거. 자, 수정 전 거를 읽었을 때 뭔가 문제가 보여? 질문할 거리가 너무 많지. 뭐야?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철자나 그 맞춤법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과학 자, 그가 이걸 읽으면 당연히 뭐가 문제지. 할수 당연한 거야. 하지 않을 수도.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냐면 너 결정장 이론이 뭔지 알아? 모르지. 들어본 적도 없잖아. 결정장 이론이 뭐지? 몰라. 결정장 이런 거 관련이 없는데요. 결정장 이론이 뭔지를 모르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 뭐 그냥 철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질문거리가 너무 많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정장 이론하고 앙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근데 결정장 이론이란 말이 있었어요. 얘가 처음에 써가지고 이걸 들고 왔어. 근데 그 써가지고 들고 왔을 때 이 면담하는 사람이 누구지? 쌤이요. 나가있다. 물렸어요. 물쌤이잖아. 원장님이 면담하잖아. 원장님이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걸 읽어봤나 봐. 원장님이 결정적인 이론 알까? 몰라.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자소서를 잘 썼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땐 뭐가 문제다? 틀렸어요. 이게 관련도 없어. 아무런 관련도 없어. 그거를 갖다가 관련 있는 것처럼 구라를 쳐놓은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라를 쳤냐는 건데, 요거는 저 네이버든 구글이든 뭘 검색을 하잖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탐구 내용 검색하다 보면 문장들이 나오거든. 그 문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붙여. 근데 좀 말이 맞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썼다면서 들고 온 거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 결정적 이론이 뭐야? 라는 내가 질문했더니 결정적 이론이 뭔지도 몰라. 결정장이 왜 못해요? 뭔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D 오비탈에 결정장 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네. D 오비탈이 뭐야? 라고 하는데 D 오비탈이 뭔지도 몰라. SP D, D 오비탈이 뭔지도 몰라. D가 그런 애가 결정장 이론하고 앙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걸 알까? 당연히 알 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있어 보이게끔만 적어놓은 거야. 최악의 자소서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냥 탈락이야. 말 그대로 있어 보이게끔만 적은 거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 이론은 사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거 혹시 기억나는 데 있을 거야. 배위 결합 할 때 혹시 착화물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데 있어? 착이용 착화물.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착화물, 착이온 해가지고
헥사 아쿠아구리. 팩스탄은 들어봤는데 세상 같은 거 적어서 육각형이에요. 펜타 암민구리. 모르겠네요. 베이비 결합도 테트라 암민구리. 대위 결합은 들어. 베이비 결합은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 베이비 결합할 때 여기서는 얘기 안 된다. 뭐 중요한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얘기 안 된다 봐. 착 이온이라는 게 나오거든. 즉 아씨. 자식 한대 쳐서. 저 한글서밖에 말하는데. 자, 그거 착 이온의 대표적인 게 너가 물 확인할 때 뭐 써? 염화 코발트.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 쓰지. 네.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하면서 내가 네. 그때 이거 착 이온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오수화물 그거 했던 육수. 육수화물 오수화물은 구리였던 것 같은데. 황산구리야. 무수 황산구리가 물을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황산구리 오수화물 만든다 하면서 사실은 이게 오수화물인데 어떻게 된 거냐? 구리에 물 분자가 베이비 결합으로 5개가 붙어. 그래서 이걸 원래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펜타 아쿠아 구리라고 불러. 있어 보이지만 있어 보이게끔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명칭이 그거야. 간지. 누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물 5개 즉 뭐냐면은 앙금 생성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착 이온이 색깔 가지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결정 이론이요. 결정장 이론이 색깔을 왜 가지느냐 그걸 설명할 때 이걸 쓰는 거야. 근데 앞에 앙금색은 앙금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있어 보이는데라고 하지만은 거기 결정장 이론은 사실은 이 과거에서 배우거든. 그럼 거기 있는 박 선생은 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앙금하고 결정장 이론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그 사람도 안다는 거야. 그러면 개박살 나는 거야. 1차 탈락. 응, 바로 1차는 아니야. 2차 탈락이지. 이제 결정장 이론이 뭐야? 결정장 이론하고 앙금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 대답 못해. 관련 없다고 대답하기. 그럼 왜 이렇게 썼대? 그럼 끝이다. 탈락이다. 자, 그래서 수정한 거야. 뭘로? 앙금하고 이제 EDTA 적정이라는 게 나와. 근데 사실 EDTA 적정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작년에 한번 나왔어. EDTA 적정. 이제 수월 중 여학생 하나 써가지고 얘 병원가고 합격했어. EDTA 적정이라는 건 수용액 속에 있는 금속 양이온을 적정을 통해서 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속 양이온은 어떤 게 기준이 되느냐?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앙금을 형성하는 이 이온들. 그래서 이제 앙금하고 연관이 있는 뭔가를 좀 그나마 넣은 게 EDTA 적정인 거예요. 그렇게 넣었는데 문제는 얘가 통영이다 보니까 올 때 수업 시간 아니면 안 와. 오라 그래도 안 와. 집에서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와. 그리고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세특이지 세특. 세특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 너도 세특이 나오는 내용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한 노트가 있을 거잖아. 자기는 노트에 정리를 했대. 그래서 그럼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니까 지금 정리를 했대. 근데 대답을 못해서 그 노트를 좀 가져와 보라 그랬어.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자고. 가져온대. 근데 그 다음 시간 됐을 때 가져왔을까? 안 가져와.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갖고 와?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어. 그럼 몇 번씩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언제까지 갔냐? 내일 면접이야. 너 오늘 갖고 있어? 없어. 그 말은 뭘까? 정리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팅 내용을 면접 전날까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탈락. 그래서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 사실 조금씩 표가 날 때가 있는데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표가 나거든. 표라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뒷줄에 앉아. 알겠냐? 뒷줄에 앉아. 얘도 오자마자 앉는 게 뒷줄이었어. 앞줄에 안 앉아. 뒷줄에 앉아. 그리고 쓸데없는 행동이 너무 많아.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얘는 특히나 또 뭐가 문제였냐면 머리를 툭툭 붙였게. 여기서 걔가 주로 어디 앉았었냐면은 지금 도현이 저 자리
아니면 그 뒷줄에 앉았거든. 딱 저 자리 아니면 그 뒷줄에 앉았어. 머리를 걸쩍걸쩍해. 꽤 거리가 있잖아. 머리를 걸쩍걸쩍 하는데 여기 뭐가 떨어져. 여기서도 보여. 뭐가 떨어졌을까? 처음에 치즈. 저 미친 저 시기가 정신 나간다. 너 피자 먹을 때 이 새끼야 머리 털어서 이 새끼야 쳐먹어 이거. 아 무관이잖아요. 걸쩍걸쩍 하는데 구역이 뚝 떨어지는 게 여기서도 보여. 나 안경 썼잖아. 난 눈이 그 시력이 그런 게 좋지는 않거든. 여기서도 보여. 그게 뭐였다? 비듬이 떨어지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갖고 놀아. 아씨, 더러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그거? 툭툭 긁다 보니까 툭 하고 떨어지잖아. 그럼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비비 갖고 노는 거야. 수업에 집중하라고 무지라고 해서 아, 진짜 더러워 죽는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뭐 제대로 할 애가 아니었던 거지. 그쪽 특명 학교에서는 뭐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강제로 보냈나 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가 엉망이더라. 머리에다가 진짜로 있잖아. 봐서 치즈 풀어놓은 것 같아. 이게. 옆에 있기가 조금 난감한 나도 같이 가려워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 와, 이게 하여튼 탈락했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구라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뭐 있어 보이게끔. 이거 예전에 얘기했다. 자소서가 있어 보이게끔 쓰고 싶잖아. 그러면 있어 보이려면 어려운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 쉬우면서 있어 보이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어려운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소서 쓰면 다른 데 자소서도 어차피 보게 되거든. 그럼 보면 비교돼. 나는 너무 허접한 것 같은데 라고 비교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 걸로. 얘는 더 있어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너무 허접한데 너 어떻게 해?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자기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 이걸 어렵게 쓰느냐 쉽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창원과고 쪽으로 썼던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와. 그냥 동기부터 나는 봐봐 시작을 장래희망은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과학적으로만 관심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얘는 탐구가 창원은 탐구를 2개씩 쓰거든. 아예 둘 다 그냥 과학적으로 쓴다. VSEPR 분적에도 그 다음에 전기분해 과전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썼어. 그런데 이게 어차피 뻔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거 보일 거야. MO 이론, 오버 포텐셜, 패러데이 법칙 하는데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써놨다 그지? 왜 오면 이걸 왜 이래놨냐면 있어 보여. 글자 수준. 아니야 글자 수하고 관련 없어. 일부러 보라. 일부러 이거 질문하라.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는 과학은 잘했어. 문제는 수학에서 터져버린 거야. 수학에서 개털리면서 탈락했다. 그럼 왜 탈락했냐면 수학에서 개털렸다고 했잖아. 개털릴 수밖에 없어 얘가. 뭔 짓을 했냐면 수학학원을 안 다닌 거야. 수학학원을 안 다닌다고 개털리나? 개털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은 얘가 수학학원을 안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이 학원에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수학학원 대부분 다니잖아. 수학학원 다니는데 수학학원에서 나는 좀 프린트를 자기가 받았나 봐. 그 옆에 들고 있으니까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대.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잘 풀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못 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수학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지 혼자서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수학학원 안 다니는 걸 2차 면접 끝나고 알았어. 2차 면접 끝나고 알았다. 오자마자 있잖아 표정이 어둡더라고. 수학에서 개털렸다면서. 근데 수학에서 왜 그렇게 수학에 학원에서 가르쳐 줄 텐데 했더니 자기 학원 안 다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학원을 안 다닌 이유가
학원에서 내준 프린트를 풀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봤는데 잘 풀리더라는 거지. 그럼 굳이 확인도 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자기 간에 뭘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그 면접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막 제대로 틀려버리고 그대로 들어갔어. 그런 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소서 쓸 때 자기가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법칙 같은 거 쓸 때 있잖아. 여기 혹시 케플러 법칙 이런 거 쓰는 애? 저 케플러 법칙 같은 거 쓸 때도 한글로 케플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면 케플러 법칙이라고 쓰면 영어로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그렇게 쓰는 거야. 공부터만 일부러 그렇게 써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 보면은 눈에 틱하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질문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야. 오버 포텐셜 너무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케플러 법칙은 한글로 케플러 법칙이 아니라 영어로 케플러 법칙이라고. 케플스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법칙 같은 것들 들어갈 때 그런 방법으로 좀 써도 그건 나쁜 건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합격한 선배들이 뭐라고 막 교육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놨어. 선배 A, B, C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옛날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밑에 수학학원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 밑에 수학학원 혹시 다니는 데가 있나? 밑에 수학하고 요 밑에 수학학원은 여기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있잖아. 우리랑 같이 하면서 과거를 많이 보냈거든. 그런데 그 뒤로는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거의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라인업이 좋았어. 선생님들이. 그때 지금은 너도 잘 모른다. 밑에 다니고 있어도 모르거든. 일단 원장이 최쌤이잖아. 최쌤 있고 그 밑에 한쌤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안녕 선생님. 한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쌤이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약간 좀 뚱뚱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 그리고 혁쌤이라고 부르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두 명의 남자 선생님인데 일명 3인방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요 라인업이 과거 보낼 때 진짜 잘했어.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있잖아. 수학 막 이렇게 자소서 쓰고 이러면 새벽까지 있잖아.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접할 때 되면 또 새벽까지도 있잖아. 모의 면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있잖아. 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잖아. 피드백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때 합격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그런데 이 3인방 3명의 선생님이 어느 순간 독립해버린 거야. 독립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학원 차렸어. 그게 저기 상동 쪽에 R&D 수학학원인가? 고등부 전문 학원 수학원이다. 거기고. 그리고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은 임신해가지고 더 이상 수업이 안 되니까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부원장 격이었던 한 선생님도 독립해버렸고. 그럼 혼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최생 원장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를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 무슨 종합학원처럼 변해버렸어 지금. 지금 밑에 종합학원이랑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많아? 종합학원의 특징은 과거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 병신 같은 새끼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밑에 학원은 숫자는 많은데 등신 천국으로 변해가거든. 여기서 때가 안 한 초딩만 바글바글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어찌겠냐. 그래서 이제 수학하려면 이제 밑에 학원에서는 별 뾰족한 수가 아마 없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어디 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득쌤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 이제 거제도에서 그나마 과거 보내는데 최대한 많이 노력해주는 선생님이 윤득쌤 말고는 없다. 서울대 수학교. 빚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윤득쌤 말고는 없어. 여기 밑에 메르세는 이제 거의 종합학원처럼 되려버렸고 수학을 특성으로 하는 그런 학원이 더 이상 아닌 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메센이라는 학원도 있어. 거기 다니다가 예전에 과거 합격한 애도 한 명씩 있었거든. 근데 그 학원도 이제 더 이상 과거 쪽에 뭘 하는 그런 학원이 아닌 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 다니는 애들이 좀 있어. 이제 세 번도 과거 합격하는 애들이 많이 안 나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특이하거든. 공부를 좀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들은 가면은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수학을 애매하게 하거나 못하는 애들은 거기서 못해. 세 번이요. 응, 세 번이 그래. 그래서 거기도 이제 무슨 특목고 보내는 그런 학원은 아니다. 세번 뭐 KMO 준비하고 했었는데 막 이상한 그런 거는 그냥 수학학원이라서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올림피아드 준비하던데. 원장님만이면 원장님만 그래서 그 학원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거 관련 없는 그런 학원이 되어버렸고. 종원쯤 팬클럽. 난 팬클럽 안. 그 다음에 이제 큰나래라고 부르는 학원이 있지. 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이제 특목고 가는 애들이 줄어들고 돈만 비싸. 돈 비싸. 돈만 비싸. 그래서 조합과 가면 그게 얼마 줄 알아? 한 달에 250이야. 한 달에 한 달에 250이야. 한 달에 250이고 자소서 쓸 때 피드백 할 때 돈 따로 받고 면접할 때 따로 받고. 그래서 4달 다니면 1000이다. 근데 과거 합격생은 얼마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하자는 대로 잘만 따라와주면 된다 알겠지? 어떻게든 과학은 어떻게 최소한 못해도 90% 이상을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최소한. 과학에서 개틀리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틀린다? 수학에서. 이제 그 수학에서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덕희 선생님한테 윤덕희 선생님은 괴롭혀서라도 윤덕희 선생님 남아 있는 머리까지 없어질 정도로 괴롭혀서라도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가야 돼. 대신에 이제 좀 쌍욕 좀 듣고 이럴 거야. 그치? 좀 듣고 이럴 텐데 뭐 그거는 감안해야지. 여기 종훈 칭찬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애는 어쩔 수 없다. 마지막 애는 떨어질 뻔했다. 내가 없으면 떨어졌었을 거야. 얘가 여학생인데 고집이 더럽게 세거든 이거. 너 학생이래요? 하라는데도 절대로 안 해. 이 말투가 죽여버릴 뻔했어 근데. 남자 수준인데. 하라는데도 절대로 안 해. 그 있잖아 수소 연료지지 쓴 애거든. 네. 얘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해. 그래놓고선 있잖아. 얘가 뭔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은 저기 학습지를 한 번씩 적혀있다. 근데 다른 것들이 막 적혀있어가지고 덮어져서 그런데 얘가 동기에 수소 연료 전지하면서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 메테인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을 동기에다 적었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런 걸 적을 때 어디선가 봤으니까 적었잖아. 이거를 다시 어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찾아지는지를 찾는데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자기가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고 진짜 잠자는데도 있잖아. 그거를 생각이 나서 찾다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그거 하나로 고민을 한 거야. 이거 질문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질문 나오면 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있잖아. 속으로 끙끙끙끙 앓으면서 일주일 되도록 찾았는데도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당연히 화학 반응식은 누가 물어? 내가 물어봤거든. 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메테인에서 수소를 얻어? 이렇게 그걸 대답을 못하니까 자기가 찾는다고 일주일 내도록 끙끙거리면서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반쯤 울다시피 하면서 못 찾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휴대폰 달라 그래가지고 찾았거든. 5분도 안 걸려서 찾았어. 왜 못 찾았어요? 응? 근데 그 얘기를 검색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구글에다가 화이탑 체계는 요즘에 나오는데 옛날 메테인으로 체계 안 썼거든. 그런데 그게 찾을 때 요지그치 단어를 넣어가지고 찾으니까 나올 리가 없는 거야. 수소 연료 전지 해가지고 있잖아. 계속 그것만 찾는 거야. 일주일에. 수소 연료 전지 그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메테인 분해 반응 또는 뭐 메테인과 뭐의 뭐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 이상하게 찾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끙끙끙끙 고민하다가 이제 반을 좀 질질질 울다시피 하면서 있잖아. 나한테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난 어떻게 하나 머리 뜯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찾아봤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 각종 지가 둥신지는 지가 똥 싸는 거 있잖아. 지가 또 그 똥을 못 채워줘 그런데 얼마 몇 분 걸리지도 않고 찾아주니까 그때서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B 학생 B 있다. 걔는 여학생인데 그래도 다 여학생인가? 여학생들이 이렇게 좀 길게져. 아, 여학생인데 네. 얘가 해성중 다니는 애거든. 얘가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40kg거든. 예. 뭐 이게 가능해요? 응. 바람 불면 휘청휘청이네. 근데 반토막이네. 거의 2. 너 3분의 1이지 새끼. 어떻게 반토막인데? 장난 안 하겠어. 지금 170이야. 몸무게가 40kg이 안 돼. 왜? 많았어 얘가. 그런데도 얘도 뭐 공부한다고 있잖아. 어떻게 했냐면 너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뭔가를 가득 넣어서 2개씩 들고 다녔어. 여기 이런 가방에 그냥 일반 저런 가방 있잖아. 어깨가 부서지는 거 아니야? 키가 키가 줄어들진 않아. 대신 한 번씩 넘어져. 그래가지고 그 걔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있잖아. 에너지를 보충하니까 거기 적혀있다. 초콜릿을 먹어. 하루 종일 초콜릿 쳐먹어.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 보면 있잖아. 우리 초콜릿 사면 이렇게 부술 수 있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그걸 하나 사가지고 수업때 하루 종일 먹어. 하나 먹고 좀 이따가 또 조금 이따가 또 하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 사면 그걸로 하루를 먹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거기 어떻게 했을 걸 아마 초콜릿 값만으로 엄하고 있었다고. 커피 맛지. 10만 원. 그래서 위장병 생기고. 와 초콜릿은 10만 원 쓰지. 얘는 그 과거 준비하면서 총 쓴 게 10만 원인데 니는 내가 볼 때는 하루면 10만 원 쓰지 않을까? 단 거를 잘 못 먹어. 그래? 다른 걸 자꾸 쓰고 도대체 얼마나 먹기를 하는 거야? 다른 걸 많이 먹어. 다른 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대단한 희한한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번씩 그 얘기하지 1대 조모씨, 2대 조모씨 하면서 얘기를 하지. 참 대단한 애들이 많았어. 조모씨 과연 3대까지. 근데 이제 4대 민준이도 절대 조모씨가 이번에 탄생할 것인가는 지켜볼 거야. 왜? 조씨가 2명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 탄생할 것 같아. 조시 누구? 서빈이 말고. 이쪽 반에 조씨 한 명이고 저쪽 반에도 조씨가 한 명 있어. 그래서 4대 조모 씨가 아마 이번 기회에 탄생하지 않을까. 이 1대, 2대, 3대 조모 씨들은 참 많은 것들을 했어. 특히 2대 조모 씨는 역대급 전설을 낳는 되게 일찍이지. 공부 잘하는 정모 씨 있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니까 과거를 찍어냈겠지. 근데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애는 없었어. 민준이도 오건대 1대 길모 씨 길모씨가 없었어. 뭐? 민준이도 1대 길모 씨. 근데 민준이 이제 네, 탈퇴가 얘는 그냥 사라진 거잖아. 이제가 없을 거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길모씨. 미스터 길로 남아있으면 안 되나? 흔히 이제 뭐 모르지 길모 씨, 근데 길모 씨라면 뭔가 바로 뻔하잖아. 근데 길이가 길씨가 약간 이게 시그니처라 뭐랄까 길씨가 이제가 안 생기고 그니까 이대가 생기니 말이야. 아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인간은 무슨 모 씨가 아닌 거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될지를 나중에 지켜보면 알 거야. 과연. 그다음에 이거 자소서 쓸 때 금지어들 있다. 알지? 이건 금지어는 아예 안 들어가거든 요즘에는. 그래서 영재, 수상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간다. 내가 수상, 영재라는 말을 이 문장에 넣어서 이 원서 접수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든. 딱 넣으면 그 단어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이론으로 나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 수일상도 맞나? 수일상. 수일상대성이 수일상. 하는 방법이 아까 했잖아. 영어 좀. 그럼 안 왔어. 그러면 수상도 영어. 그리고 1차에서 영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탈락하는 애들이 예전에 진짜 좀 오래전에 이번에도 여학생인데 동기에다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원이라고 나왔어. 1차 탈락. 급기어. 자기는 이제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원 지금도 있거든.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임도 하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제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과학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하거든.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우거나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서 동기에 썼는데 문제는 영재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차 탈락. 그럼 카이스트. 그냥 교회 활동. 그래서 영재 활동이 아니라 카이스트 무슨 그냥 차라리 그냥 과학 과학 모임, 동아리 모임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영재원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바람에 1차에서 탈락. 얘는 이제 못한 게 아니었거든. 꽤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1차에서 탈락했는데 지구도 못하는 것들이 1차에 합격하잖아. 그때 상실감이 너무 컸나 봐. 그래가지고 손목을 놨어요. 자기가 칼로. 안 좋아.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냥 영어 손목 끄었다고 죽지는 않지. 손목을 놨어. 죽진 않았어. 그런 건 어때? 아프거든. 다시 살아야 돼. 그런 일이 있어. 혹시 자소서 말고 뭐 면접할 때 뭐 실제로 뭐 어디서 이게 나왔니 뭐 이런 거 할 때는 영재원이라는 말 써도 돼요. 그런 때는. 면접할 때 영재원이라는 말 쓸 일이 별로 없어. 딱 어디다 써도 되냐면 인성 질문할 때. 인성 질문할 때는 영재원에서 뭘 했니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 그 인성 질문할 때는 말 그대로 있잖아. 네가 사람인가 아닌가 막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뭐 영재원에서 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얘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리고 뭐그 영재원에서 뭐 했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시키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는 인성 면접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묻지 마. 알겠지? 그냥 사람이면 돼. 그러면 이게 안 해도 되죠. 그런 거는 전혀 준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질문 안 해야 돼. 인성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한마디밖에 안 해. 꺼져. 면접하는 똑같아. 그런 것들 있잖아. 너도 다 알아. 뭐라냐면 만약에 같은 룸메이트가 사고를 쳤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좋게 대화를 얘기합니다. 하면 되잖아. 네. 그 중에 누가 일단 조업해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가 있었겠나? 일단 밟아놓고 시작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그러잖아. 일단 밟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인성 질문은 그냥 나는 사람이면 된다 정도만. 너무 인위적이라면서 뭐라 하면 어떡해요? 응? 너무 인위적. 그런 거 없어. 뭐 인위적이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걱정 안 해도 돼. 가끔씩 인성 질문에서 자기 자소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자소서 내용은 굉장히 많이 공부할 거잖아. 그럼 얘기하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왜요? 인성. 당연하지. 그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이 안 들어와. 무슨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히 알 리가 없어. 과거에 사회쌤이 있어요. 저런 게 이런 것이. 다른 경우가 있었나 봐요. 있어. 일단 저는 시간표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회는 퉁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있잖아. 이제 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리라든지 이런 선생님이다. 저는 시간표에서 국어, 영어, 과학, 수학 한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른 쪽으로 돼 있을 걸. 그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시간표가 좀 다르니까 보이는 게 그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쓸 때 지금 쓰고 있겠지? 써야 된다.
자소서요. 자소서 안 쓰는 애들은 지금 써야 된다. 알겠지? 이미 자소서가 있는 애들은 편집 잘하면 되고 써야 된다. 질질질질 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특강 있나? 주말부터 있어.